내란 특검 얘기를 해봤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구속기한이 연장이 됐네요. 네, 이제 김건희 씨 1차 구속 기간이 원래 열흘인데 이제 12일에 발부가 됐으니까 21일까지입니다. 어제 근데 법원에 의해서 그 31일까지로 연장 결정이 됐습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된 걸 보면 뭐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고요. 그리고 특검이 이제 국회 수사팀 인력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 씨 관련 의혹은 아시다시피 이제 특검법에 명시된 게 16개인데 지금까지 뭐 집사 게이트, 또 서희건설 목걸이, 명품 시계와 관련된 로봇계 사업까지 해서 특검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하면 할수록 새롭게 인지된 사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사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이제 경무로 고통을 호소하는 팀원들도 늘었고 다른 특검팀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도 있다라는 후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 인력을 이렇게 증원을 하려면 특검법을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원래 16개 의혹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김건희 씨 원래 오늘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건강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네. 내일은 나올까요? 그러니까 당초 오늘 이제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불출석한다는 자필 의견서를 제출을 하면서 내일 오후 2시로 일정이 변경이 됐는데요. 내일은 나올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앞서 그러니까 내일 조사에서는 주로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앞서 이제 김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할 때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내일 나오더라도 이제 뭐 의미 있는 진술을 할까 여기는 아직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내가 죽어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겠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윤 전 대통령 멘토죠. 이제 심평 변호사가 최근 구치소를 찾아가서 김건희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김 씨가 대뜸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라고 말해서 깜짝 놀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만날 일이 있거든 끝까지 버텨달라, 뭐 이렇게 전해달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하는데요. 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봉관 회장이 정권과 손을 잡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원망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뭐 그 자필 진술서에 나온 대로 우울증 등으로 식사를 거의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 씨 상태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나 수척해서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건강을 핑계로 재판을 거부하는 윤석열과 또 조사를 거부하는 김건희는 부창부수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면서 시간을 끌며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법꾸라지식 회피일 뿐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듣는 분들 좀 답답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변호사님, 구속기한 연장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일단은 소환에는 응하기는 했지만 나와서 의미 있는 뭐 답변을 내놓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아직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많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연장이 돼서 이제 31일까지인데 그 구속기간 내에 그러니까 연장된 기간 내에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연장되지 않는다라면 기소로 가기에는 조금 입증된 혐의가 좀 불충분하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을 더 시간을 벌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증거조사 면에서도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16개 혐의에다가 거기에 더 덧붙여지는 혐의들도 더 있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아직은 출석 요구를 할 때에도 3가지 혐의밖에 제시를 하지 못했고 그 3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본인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은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연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31일까지 연장됐다라고 하더라도 소환이 되어서 얼마나 진술을 또 내놓을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이 본인 당사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전략보다는 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더 보완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나아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검이 좀 시간이 빠듯해 보이기는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문 기자, 어제 오늘 가장 많이 나온 얘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 전성배 씨 집에서 압수를 했던 한국은행
관본권의 띠지 스티커 잃어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네. 어떤 얘기입니까? 뭐 방송 앞부분에서도 예. 굉장히 많이 네.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서울 남부지검이 작년 12월에 이제 건진법사 전성백 씨 집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거기서 현금 1억 6,500만 원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가운데 5천만 원이 이제 한국은행 관본권이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관본권 실제 사진을 보면 5만 원권 100장씩 이제 띠지로 묶은 돈다발 10개가 비닐 포장이 돼 있고 그 위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한국은행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뭐 바코드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13일이라는 일시도 적혀 있는데 이게 윤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입니다. 그러니까 전 씨는 기도부의 명목으로 받았는데 누가 줬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검찰에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 돈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이제 이 띠지와 스티커였는데 스티커 일부는 촬영을 해놨습니다. 근데 띠지는 아예 분실을 했고 관본권이 아니지 나머지 현금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머지 현금 다발의 띠지도 모두 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현금은 이제 고무줄로 묶여있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언제 알았어요? 분실냈다는 걸? 그게 압수수색이 넉 달이 지난 이제 올해 4월에서야 직원이 현금을 세다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챘고 대검에 보고를 했지만 수사 중에 감찰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자신의 SNS에 분실도 모자라서 사기 저하를 우려해서 뭐 감찰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를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 엄중하게 감찰할 것을 즉각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 검찰총장이 이제 심우정 전 총장이었고요. 남부지검장은 신흥석 전 검사장이었는데 신 전 검사장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중앙지검장을 하던 시절에 형사 3부장을 지내는 등 그 친윤석열계 검사로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검찰과 특검의 말도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남부지검 쪽은 띠지 분실 경위를 수사 기록에 담아서 특검에 넘겼다고 했지만 특검은 해당 사건은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이 아니라면서 이제 압수물 관련 사안은 알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대검이 감찰에 착수를 하긴 했는데 제 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또 검찰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더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관본권 띠지를 잃어버렸다.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수사에 있어서의 핵심 증거를 분실했다라고 지금 봐도 무방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물론 건진법사가 이 외에도 받고 있는 혐의점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나올 수 없는 관본권, 띠지가 붙은 관본권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것 자체를 사실은 띠지를 다 스티커를 분실을 했다라는 것이 수를 세다가 분실한 그 경위도 합리적으로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수사 방해라든지 증거인멸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행위인 것인지 정말 실수인 것인지에 따라서도 아마 징계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그 징계 수위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수사기관의 전문가들이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휴지통에 같이 섞어버린다라는 것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찰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변호사님도 납득이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